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정말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신 우리 웅산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변덕이 심했습니다. 제가 사무실 앞에서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차를 대절을 해가지고 오는데 여기 오니까 내려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비를 맞으면 흠뻑 젖어서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는데 차 안에서 돈 얼마 나올 때까지 더 줄 테니까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바퀴 돌더니 피카드리 앞에다 딱 내려주고 제가 이 6층에 올라오니까 비가 딱 그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위대한 인물은 하늘이 내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은 정말 진정입니다. 저는 선생님하고 만난 지가 5, 6년이 넘습니다. 그때는 최주환 선생님께서 몸무게가 80kg도 넘고 눈동자는 소도 때려잡을 만큼 번쩍번쩍했습니다. 목덜미는 뭐 여기 앉은 분 누구도 없는 분입니다. 목덜미는 객사기동만 하고요. 엄청난 그런 기와 정열이 온몸에 흘렀던 분인데 그때 헤어지고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박종준 우리 고미술협회 회장님께서 한번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윤복 선생님 추사 김정희 글 공부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3번을 만날 때까지 저는 이 선생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못 알아봤죠. 첫 번째는 이웅희 장군하고 식사하면서는 못 알아봤고, 두 번째도 못 알아봤고, 세 번째 식사를 하던 날 이희자 회장님 저를 모르겠습니까? 선생님 그때는 검정 도복을 입다시피 했으니까요. 제가 만나 뵙는 대도인으로서 만나니까 옛날에 그렇게 우락부락했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희자 회장, 내가 성공연합의 조직국장이어서 그때 제가 선언을 떴습니다. 선생님의 눈빛 속에서는 대도인돼서 선량하고 착한 눈빛이 보입니다. 옛날에 국제성공연합에서는 소도 때려잡을 만큼이나 강렬한 눈빛인데 지금은 천지이치만물을 참 도통한 그런 대도인 선생님으로 보여서 못 알아뵈서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 선생님 말씀을 많이 듣고 제가 전국에 올해 91년 된 40만 명이 넘는 그 노예를 91년째 되는 단체를 끌고 오면서 현재 37년째 회장을 합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은 통일교 원리 공부부터 시작해서 아주 대한민국 종교 공부는 거의 두루 섭렵해서 음양합평일의 기운을 받다시피 했는데 선생님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을 모시고 계룡산 상상봉에 헬기가 닿는 곳을 선생님 모시고 한여름에 그 산길을 배낭을 메고 걸어서 육군 장군하고 가는데 오늘 여기 우리 구사단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구사단장님 신연배 장군님 그 구사단장 시절에 제가 잘 모셨는데 대도인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장군님께.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따라서 가는데 선생님은 축지법을 쓰시는지 언제 올라가셨는지 제 뒷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면서 쉬고 그때는 제가 이렇게 70kg가 넘는 뚱뚱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름대로 잘 올라가는데 한여름이 돼가지고 이 산천에 올라가면서 너무 놀랬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딱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들은 그냥 주소만 해오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남선무주 해동조선 대한민국 충청도 계룡산을 다 천상에다 읊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막 카드를 털고 돌아서는데 여러분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한 여자는 아닐 것이다 그럴 거예요. 그때 돌아서는데 저는 제 눈에 이만한 호랑이를 저하고 같이 간 사람이 4명이 다 봤습니다.
요새 세상에 어디가 호랑이가 있냐 그러는데요. 우산을 쓰고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털이 착하고 이쁜 호랑이를 저만 본 게 아니고 같이 갔던 이웅희 장군, 제 동생, 함께 갔던 식구하고 보고 놀래갖고 해꾸질하고 덤벼들까 싶어서 부들부들 떨고 서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합장을 딱 거시더니 그 호랑이를 쳐다보고 삼배를 하시는 걸 보고 안 죽으려고 저도 따라 했습니다. 저는 뭐이 뭔지도 모르니까 안 죽고 싶어서 삼배를 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이게 하늘에서 보여준 이기다, 이기. 내려가자고 해서 따라 내려왔습니다. 오늘 여기 왔던 하나갑 씨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갑 총재님, 예사의 분이 아닙니다. 저도 보통 여자가 아닌데 선생님을 모시고 산천을 가보니까 산천에 짐승도 해꾸질을 하러 덤벼들지 않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 최주환 웅산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시면은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만나봅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인연이 돼서 만나서 오늘 요가 축사를 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명은 내가 스스로가 개척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생님을 만나면서 대한민국의 민족통일, 남북통일, 조국통일, 그리고 조상님을 모시고 천지인 삼합의 기원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이 돼야 되겠다 해서 선생님한테 내일 시험 보러 가는 날, 선생님 저는 내일 이화여자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시험을 보러 갑니다.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여자 두목이 되고 싶습니다. 그 두목은 두 가지 일을 하는 여자가 되고 싶은데 선생님 내일 시험 볼 때 제가 어떻게 이모가 들어가야 되는지, 제 나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젊은 대학생들하고 석박사 시험을 같이 보는 자리에 들어간데 선생님 그날 백세주 한 잔을 대접하면서 선생님 제 내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시험을 보는데 응하면은 하늘이 감흥을 할 것이다. 저는요 제 나이가 많아서 석사 8명 뽑는데 학생들이 이화여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전부 제 딸 같은 젊은 애들이고 제가 이렇게 나이 먹은 여성이에요. 그런데 시험이 안 떨어지려고 수험번호를 다른 사람은 다 여기다 찾습니다. 여기 요새다. 근데 저는 어떤 방법으로도 합격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통일부 장관은 정세현 장관님이 우리 교수가 돼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수험표를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손수건 가슴에 달듯이 여기다 달고 들어가서 선생님 말씀대로 예멘 통일에 대해서 말하라,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말하라, 대한민국 통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오늘 책을 보니까 선생님이 써놓은 게 뭐냐, 원방갑, 이것은 천지인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민족 문제의 통일은 우리 조상님의 뜻을 저버리고는 통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홍익인간 이화석의 당군 할아버지의 정신이 우리 민족의 통일의 앞장을 끌고 가는데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이제 공교롭게도 이화여대 대학원 떨어지고 석사 떨어지면 명지대학이라도 가야 되겠다 하고 두 군데를 다 시험을 봤는데 두 군데가 다 붙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화여대로 가라. 제가 이화여대를 가서 북한 문제 전문가가 되어서 김정은과 함께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의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와 함께 어떤 방법으로 통일할 것인가를 항상 걱정을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통일부를 다녀왔습니다. 3시에 왜 갔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여성 중에 북한 동포들에게 최초로 조건 없이 연탄을 보낸 여자가 접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발을 첫 디딜 때 정주영 회장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산천에 보니까 50년 60년 풀뿌랭이 나무뿌랭이 다 캐다 나무 떼서 민둥산이 되고 비만 오면은 천둥번개가 치면서 황토흙이 내려와서 전부 그 마을은
초토화가 돼가지고 홍수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시대요. 한국 근후에는 무궁화 근자 버두자 당군 할아버지와 함께 우리 조선을 열었던 무궁화꽃, 이 꽃이 일제 때 항일 운동하는 식구는 무조건 다 잡아갈 때 여성들은 속치마에다 무궁화 소를 놔서 이 옷을 입고 부뚜막에 항아리를 놓고 한 줌의 보리쌀을 모아 팔아서 상해 임시정부에 광복군에게 군자금을 지원한 여성이 근후회입니다. 올해 91살 먹은 단체인데 지금부터 10년 전부터는 남성과 여성이 음양이 하나가 돼서 잘 이끌어가자 그래서 지금은 남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 근후회가 최초로 연탄을 북한에 보내기 시작해서 어디다까지 갔는가? 문 선생님이 평화자동차 만들기도 전입니다. 금강호 배 선착장에다가 연탄을 싣고 북녘땅 어린이들이 추워서 손등이 얼어 터져서 발등이 얼어 터져서 동상에 걸린 그 집집마다 동지 섣달 긴긴 밤에 풀뿌랭이 나무뿌랭이 잠깐 되고 나면은 긴 밤이 도로 얼어 터진 밤입니다. 내가 저 어린 것들한테 정말로 따뜻한 방에서 잠잘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때부터 돌아와서 제가 동량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힘입니다. 동량을 해서 북쪽 땅에 갖다 주는 것도 당군 할아버지가 저한테 내린 힘입니다. SK 가서 달라 그러고 받고 저부터 내놓고 저는 신촌 노탈에서 성형외과를 해서 그때 당시 이 SNS도 없을 때 엄청 돈을 하루에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먼저 내놓고 있는 식구들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동지가 생겨서 1000만장이면 100억입니다. 100억. 이거를 10년 동안에 갖다서 북녘 땅에 따뜻하게 자기 만들고 한 번은 북쪽 땅에 갔더니 회장님 창피한 일이지만은 소금이 없어갖고 감기를 못 해 먹습니다. 그럼 뭘로 김치를 담아 먹습니까? 태근강 바닷가에 가서 항아리에다 바닷물 받아다가 그걸로 간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미국하고 손잡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북쪽은 누구를 잡았는데 저 지경이 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저 통일부에 가면서 가지고 갔던 소금과 연탄과 쌀과 비누 몽땅 집에다 갖다 줄 때 숨은 스승이 바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쳐주세요. 숨어서 저한테다가 힘과 용기를 주고 제가 의기소침할 때는 엄청난 힘을 불러 일으켜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성이 훨씬 많네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배슬러가지고 어머니 여성이 힘 안 주면 못 나와. 여성이 막 부르르르 죽겠네 살겠네 소리치면서 산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힘을 줄 때 여러분들이 태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더 강인하고 여자는 남성보다 하나 더 갖고 있는 것이 남성도 눈도 2개, 코도 2개, 입도 하나, 귀도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은데 여자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선생님과 37년 동안 교류를 하면서 연탄과 소금과 나무는 42만 주를 보내서 저렇게 많이 잘 자라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는 한 사람도 갈 수가 없고 갖다 줄 수도 없고 박왕자가 금강산에서 죽은 뒤로부터는 저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해병의 물꼬를 타고 이제는 좋은 세상이 온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통일부로 갔습니다. 그동안에 연탄 수도 없이 일주일 만에 한 번씩 6만 장씩 싣고 갔던 연탄 사진, 소금 사진, 비누 사진, 쌀을 50만 톤씩 싣고 갔던 쌀 사진 제 가방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왜 왔습니까? 물어서 나는 다른 건 다 놔두고 앞으로 저 땅도 내 땅이고 우리 후손들이 살 땅인데 나는 나무를 주고 싶다. 나한테 북쪽에 선이 닿는 분이 10만 주의 나무를 주라고 한다. 나는 10만 주를 주고 싶은데
통일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나는 보합법에 걸려서 또 다칠는지 모르니까 합법적으로 10만 주의 나무값을 내가 만들었다. 나무 한 주에 얼마입니까? 나무 한 주에 3불이다. 3불. 그러면 10만 주는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이거 어쩌냐프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3억 별거 아니에요. 대기업에서 나한테 3억 주는 건 문제 아니라고요. 대신 저희는 받고 뭘 주냐? 그거 써주면 돼요. 후원금 영수증.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이렇게 좋은 책을 써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제가 이제 2분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생도들을 앉혀놓고 한 얘기가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통일은 뭐 갖고 해야 되는가? 종교 사상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사상은 북한의 대박산에 가면은, 평양에 가면은 25만 정보산에 당군 할아버지 능이, 당군 할아버지 뼈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 조상님의 위대한 뼈를 저희들한테 보여줘서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아 전체가 오늘날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종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원론 정신, 마지막에 종주국이 될 수 있는 정신, 그것이 바로 위대한 우리 조상 당군 할아버지의 홍익인간 정신. 여러분과 나는 발굴단자 임금군자의 할아버지 황제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여러분인가 접니까?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하는 데는 우리 민족정신, 당군 할아버지의 홍익인간 정신, 원방각 정신, 천지인 정신, 오늘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이 바로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도 쏟아지는데 귀한 도인들께서 여기 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다 우리 조상을 섬기고 하늘을 섬기고,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철학 박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쩜 이런 위대한 나라인가, 이 아시아 전체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터키에서는 하늘을 뭐라고 말하냐? 텅거리라고 말한답니다. 그리고 그 텅거리를 한자로 의역을 하니까 당군이라는 이름입니다. 아시아 전역에 가장 완전무결한 2000년의 역사를 이끌어오는데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통치를 하고 온 이 아시아 종지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대화를 하더라도 제 가슴 속에는 일시무시 일석삼국 무진본부터 우리 조상님이 내려주신 80한자 속에 성경도 들어있고 불경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와 계신 여러분 모두 조상님의 음덕으로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 선생님 책 쓴 거 꼭 가서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그때 80kg가 넘는 몸이 지금은 왜소하지만은 대한민국의 40만이 넘는 나라와 결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200번 이상 다녀왔습니다. 매주 연탄을 6만 장씩 싣고 다녀오고 소금 가져가고 밀가루 가져가 빈유를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제가 빨갱입니까? 저는 인도주의자지 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선생님과 함께 저 어려운 북쪽을 도와주면서 여러분들과 손에 손잡고 저하고 통일부하고 승인 받으면 저와 함께 나무를 심으러 갑시다. 조상의 나무, 민족의 나무, 홍익인간 정신의 우리 민족적 정신의 나무를 심으면서 대대손손 세계 속에 저 북녘 땅도 결국은 우리 정신 속에 따라오게 되고 선생님 책 읽으면은 변화가 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자 소리만 지르네. 근데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고 제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께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웅상 선생님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해보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는 백세주 한 병에서 2병만 잡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숨겨둔 도의 귀한 말씀이 줄줄줄줄줄 나오는 걸 저는 깨우쳤어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 오늘 저는 선생님 모시고 통일의 그 한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나무를 심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통일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9월달 10월달 나무 심으러 갈 때 선생님 앞서고 우리 박종준 사장님, 그 다음에 신현배 장모님 가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여러분들 모시고 함께 동참하는 귀한 자리 만들겠습니다. 오늘 사회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